안녕하세요. 연희계 수학 저자 이몽덕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했다면 9번까지죠. 분수 루트 이거를 이제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 찾는 게임이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좀 했다면요. 그 다음에는 문제 만들기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다른 거는 앞부분은 여기서 만약 이게 네 가지 모양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줬죠. 하나를 주고 여기가 3 곱하기 4다 그러면 뭐 3 곱하기 4, 3을 4개 더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훨씬 더 좀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내는 거예요. 학습자가 직접 4개 해보는 겁니다. 3의 2승이든 이렇게 4개에서 연습을 쭉 시켜보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프린트를 더 복사를 해서 여러 번 시켜봐도 괜찮습니다. 분수까지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9개의 금지된 질문 총복습에서 이 부분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공부를 여기까지 한번 하게 하시고요. 이게 왜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좋으냐면 만약에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로그 2의 8이 얼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3이라고 대답한다면 평면좌표에서는 y 로그 2의 x를 묻는단 말이죠. 그럼 평면좌표 놓고 자기가 1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1, 뭐 4 집어넣으면 2,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숫자를 자기가 대입해 봐야 돼요. 본인이 대입해서 뭐 그래프를 유추한다든가 문제를 푸는 쪽이 평면좌표거든요. 참고로 이제 저희 교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교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지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편을 하고, 그 다음에 기하를 하고, 그 다음 평면좌표를 하고, 여름방학쯤은 나올 것 같은데 확률 통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미분적분을 들어가든 3학년 중3 2학기를 들어가든 1학년 1학기를 들어가든 다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만 한다면. 근데 이걸 공부하지 않고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혼자 공부 못해요. 가르쳐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잡는 게 수학하는 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은 연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밌어하는 학생들을 연습을 시키면 훨씬 더 자율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를 막 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니까 이 프린트에서 연습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주로 할 얘기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얘기하는 말을 또 들으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수학적 이해와 일반적 이해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제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때, 수학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주장의 요지를. 이해를 할 때 수학은 수학적 이해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수학적 이해로 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논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산학하고 차이점이고 논증이 없는 중국의 산학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학교 과정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적분과 확률통계.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외적 목표는 결국 미적분하고 확률통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외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으로는 미적분하고 확률통계를 가르쳐주고 싶어 해서 수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그리고 이제 확률통계는 물론 중학교 때도 좀 나옵니다만 확률통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규분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규분포를 계산을 하려면 적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은 미적분이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의 통계학이 있는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역사상 발견의 순서로 치면. 그리고 지금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근간, 그 다음에 현대 문명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분과 미적분과 확률통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이나 누구한테 틱 가리키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한 배경 지식을 초1부터 고1까지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표로 치면은 저는 그냥 수학하는 법만 해라. 수학하는 법 1권부터 5권까지만 하면 바로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1 과정이나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이나 어디를 들어가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 이해로 이해를 시키고요. 중학교 과정은 뭐 한 90% 이상 일반적 이해로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어쩔 수 없이 수학적 이해에 대한 증명 방법을 조금씩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일관성이 없어지죠. 제 주장은 뭐냐면, 수학적 이해로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이해를 시키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 주장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야, 수학이니까 수학적 이해를 시켜야지. 일반적 이해를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 이해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그게 수학적 이해가 아닌 것은 인지하던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했어. 이해돼. 근데 이게 수학적 이해는 아니야.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수학 교육에서 제발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이해라고 하고 영어도 이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역사도 이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 방식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제발 알자는 거예요. 수학의 이해 방식은 일반적인 이해 방식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논증이라고도 하고 또는 연역적 이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제가 개념은 수학 개념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반드시 수학어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죠. 와 과생법으로 구분하자고 했는데 이 과생법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이해입니다. 수학어는 수학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니까 제가 이거와 사과 사이에는 논리적 당위성이 없다고 했죠. 이 부분 또 오해할까봐 나중에 대수편 들어가서나 나중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수학어를 수학적 이해나 일반적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암기사항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사과라고 암기하든가 애플이라고 암기하듯이 그런 사항이고 이 과생법을 수학자들은 수학적 이해에 의해서 된 것들만 개념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인정을 해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할 건데 교과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순서나 설명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예,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수학적 이해가 뭐냐? 수학적 이해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제 좀 해봐야 실제로 이제 감이 잡힐 텐데 수학어나 과생법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공인된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개념이 존재하면 이게 이제 확증된 개념이에요. 확증된 개념들이 존재하면 이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을 수밖에 없어. 예, 그런 게 연역적 이해입니다. 이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맞아. 그게 연역적 이해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논증. 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논증이라고 해요. 연결논증이라고 부르는데 논증이라고 안 하고 연결논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연결논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새로운 과정생략법이죠. 이게 생략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생략된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연결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공인된 개념이란 칭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그게 논증입니다. 그렇지 않은 설명들은 다 수학적 이해가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 이해는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닙니다. 일반적 이해도 하되 수학적 이해와 구분을 하셔야 일관성 있게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의 교육과정이 수학을 전체를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해서 이해의 나이가 100점을 맞는 게 아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00점을 맞은 아이가 자신이 이해했다고 착각하게는 만들지 말자. 이해가 아닌 것을 이해라고 착각하면 일관성을 잃어서 어떤 부분은 이해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 안 돼.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이라 한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수포자가 돼. 예,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적인 이해는 아니야. 일반적인 이해로 네가 이해가 될진 모르지만 수학적 이해는 따로 있어. 수학적 이해를 못했다는 걸 아이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만약에 좀 지성적인 아이고 학문을 즐기는 아이라면 수학적 이해를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이해라고 착각해버리면, 이 이해를 이해라고 착각해버리면 수학적 이해를 할 기회를 아예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잃게 만드는 것이겠죠. 자, 대충 얘기를 했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 쭉 이게 수학과 자격이라는 책이 아니고 수학하는 법입니다. 잘못되어 있군요. 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이해가 아닌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아닌 거를 알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아닌 거를 알면은 오히려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는 풀 수 있어 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포자가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이해를 궁금해하는 그런 아이들을 수학적 이해를 궁금해할 기회조차 안 두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9번을 보면 8분의 2 플러스 8분의 3이 8분의 5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교과서 같은 데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피자가 있다. 근데 이걸 8등분해. 그래서 이건 2도막을 얘기해. 거기다 8도막 한 것 중에서 3도막 한 걸 더해. 그럼 8도막 한 것 중에서 당연히 5등분이 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학적 설명이 아니냐면 수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걸 설명하려면 이것이 아닌 수학 개념은 반드시 수학과하고 가생법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액시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공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수학과하고 가생법으로 구분을 한 공인된 공식이나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수학적 설명은 뭐냐? 예, 대수편에 나옵니다. 대수편에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배웠다면 분수의 정의가 a 곱하기 x 이퀄 b를 만족하는 x를 a분의 b라고 하죠. 이것만 주어지면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8분의 2 플러스 8분의 3은 8분의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것이 아닌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논증하는 거. 이걸 연결 논증이라고 했죠. 이게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인 설명은 이제 대수에서 제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여튼 이게 지금 수학적 이해가 아닌 이유는 알겠죠. 이걸 설명했을 때 그냥 우리의 어떤 구체적 경험이나 구체적 경험, 그 다음에 뭐 그럴듯함, 그럴 것 같아,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 이해이고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절대로 수학적 설명이나 수학적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만 참고 대수까지 해보시면 예, 그리고 만약에 수학하는 법을 끝낸다면 예, 확실하게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수학을 전공하게 했습니다. 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좀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 6년, 7년 놀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원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정리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요.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은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좀 권위가 없으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권위를 좀 빌릴게요. 자,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1번, 2번, 3번이 제가 소개를 했고요. 세 가지 종류의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건데 거기서도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도 나와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하려면 제 책이 좀 그래도 좀 그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좀 친절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책은 교사에서 나온 한글로 원본을 그대로 그 번역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 쳐보면 그 PDF 파일로 라틴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그걸 원본을 보셔야지.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공부할 때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이건 유클리드가 아닙니다. 유클리드가 보면 굉장히 속상했을 거고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보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보고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스피노자의 에티카나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논리 소공가요? 이런 것들 보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형식을 배워야 됩니다.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누고 이 형식에 의해서 이 개념 전개를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썼고 스피노자가 에티카를 썼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은 여기에 나온 지식,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뭐 이야기 이런 거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식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엑시엄, 데피니션, 시오렘. 데피니션을 저는 한국말로 수학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오렘을 과생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시엄은 그냥 공리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공리로 돼 있는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죠? 지식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고 지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전개하는가,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나온, 그래서 걔가 만들어낸 유클리드가 이렇게 정리한 수학적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2000년도 넘게 2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이 중에 필요 없는 것들도 좀 많다고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뭐 이런 것들은 이 중에 일부라는 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뽑아다가 자기 맘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뭐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유클리드, 그러니까 유클리드를 그 공부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교육이 제가 아쉬운 점은, 그리고 수학적 이해를 궁금해할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권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권위를 좀 배경으로 깔기 위해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2번을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여기 직선이 있고요.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점에서 그 자가 있고요. 눈금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컴퍼스가 있어요. 컴퍼스가 있으면은 이 자로 이 선과 똑같은 길이를 그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설명을 자, 내가 컴파스로 여기를 재,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든가 컴파스로 또 한 점을 찍어, 그래서 선을 찍어, 또는 자로 재, 그래서 그어, 그러므로 같은 길이를 그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 이해지만 수학적 이해는 전혀 아닙니다.
유클리드 기하고론 2번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999명은 이해될 겁니다. 999명은 이해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학적 이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수페나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비웃거든요. 이런 설명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된 것 같은데 비웃을 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논증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적분까지 간 거예요. 추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재에 나와 있고 저희 카페에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고론을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명의 방식은 당연히 이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쭉 유클리드 기하고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그리고 이걸로 옅은 얘를 설명을 해요. 그을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수학적 이해는 아까 제가 조금 아까 그 분수의 덧셈에도 설명했지만 경험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나 경험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수학적 이해라고 안 합니다. 그 이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일반적 이해로 좀 구분하고 수학적으로는 이해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컴파스로 한다든가 자로 재가지고 긋는 것은 이게 수학적 이해는 아니다. 이것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혹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해설 부분을 본다든가 그래도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유클리드 기하고론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강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의 강의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